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 고려사항 확인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토질 시험 중 연약한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시험은 정답은 1번 베인 테스트는 현장에서 실시하죠. 토질 시험 중 액체 상태의 흙이 건조되어 가면서 액성, 소성, 방고체, 고체 상태의 경계선과 관련된 시험의 명칭은 정답은 1번. 이 시험을 아터버그 한계 시험이라고 하죠. 토질 시험 중 사질토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은 내부 마찰각, 액상화 평가, 탄성 계수는 사질토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지만 정답은 1번. 최적 압축 계수는 점성토 지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죠. 토질 시험 방법 중 전단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면 전단 시험, 베인 테스트, 일축 압축 시험과 정답은 4번 투수 시험이 아니라 직접 전단 시험 등을 포함하여 전단 시험이죠. 표준 관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N치는 지반을 30cm 굴진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의미하죠. 정답은 2번 N치 4에서 10일 경우 모래의 상대 밀도는 매우 단단한 편이 아니라 연약한 편이죠. 3. 63.5kg 무게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타격하는 시험이죠. 4. 사질 지반에 적용하며 점토 지반에서는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지죠.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 N치는 지반을 30cm 굴진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의미하죠. 정답은 2번 53의 표기에서 50이 아니라 3은 굴진 수치, 3이 아니라 50은 타격 횟수를 의미하죠. 3. 63.5kg 무게의 추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여 타격하는 시험이죠. 4. 사질 지반에 적용하며 점토 지반에서는 편차가 커서 신뢰성이 떨어지죠. 발파 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존 구조물에 금이가 있거나 노후 구조물 대상일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문화재는 0.2cm/s 2. 주택 아파트는 0.5cm/s 3. 상가는 1.0cm/s 정답은 4번 철골 콘크리트 빌딩은 0.8에서 1.0cm/s가 아니라 1.0에서 4.0cm/s죠. 이 문제는 2009년, 11년, 14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파 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로 옳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4번 주택과 아파트는 0.5cm/s죠? 철골 용접부의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 자기분말 탐상 시험, 침투 탐상 시험은 비파계 내부 검사 방법이지만 정답은 1번 알칼리 반응 시험은 골재 시험 방법이죠. 다음 중 지반조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질의 성질 파악, 지층의 분포 파악, 지하수위 및 피압수 파악은 지반조사 목적이지만 정답은 4번 구조물의 편심에 의한 적절한 침하 유도는 구조물 완공 후에 발생되는 사항이죠. 지반조사의 간격 및 깊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 간격은 지층 상태, 구조물 규모에 따라 정해지죠. 정답은 2번 절토, 개착, 터널 구간은 기반함의 심도 5에서 6m가 아니라 2m까지 확인하죠. 3. 지층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조사한 간격 사이에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하죠. 4. 조사 깊이는
액상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층 하단에 있는 단단한 지지층까지 조사해야 하죠. 집안조사 중 예비조사 단계에서 흙막이 구조물의 종류에 맞는 형식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인근 집안의 집안조사 자료나 시공자료의 수집, 기상조건 변동에 따른 영향 검토, 주변의 환경으로 하천, 지표 지질, 도로, 교통 등은 집안조사 예비 단계에서 실시하죠. 정답은 1번 흙막이 벽 축조 여부 판단 및 굴착에 따른 안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집안조사 중 본조사 단계에서 하는 항목이죠. 집안조사 보고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집안공학적 조건, 표준 관입시험치, 콘 관입 저항치 결과 분석, 건설할 구조물 등에 대한 집안 특성은 집안조사 보고서 내용이지만 정답은 3번 시공 예정인 흙막이 공법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죠. 사질지방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 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 벽 근입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은 정답은 3번 보일링 현상이죠. 해설에 보일링, 히빙, 동상, 연화 현상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답은 1번 보일링 현상은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수위의 수두차로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이죠.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1. 지하수위가 높은 모래지반을 굴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정답은 2번 보일링 현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기간 중 지하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저하시켜야 하죠. 3.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흙막이 보는 지지력이 저하되죠. 4. 아랫부분의 토사가 수압을 받아 굴착한 곳으로 밀려나와 굴착 부분을 다시 메우는 현상이죠.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되죠. 2.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되죠. 3. 흙막이 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죠. 정답은 4번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는 것은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이죠. 이 문제는 2013년 2회, 15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점토 집안의 토공사에서 흙막이 밖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들어와 내측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정답은 2번 히빙 현상이죠.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정답은 1번 히빙 현상이 있을 때의 대책이죠. 연약 집안에서 발생하는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배면의 토사 붕괴, 지보공이 파괴, 굴착 저면이 솟아오르는 것은 히빙 현상이지만 정답은 4번 저면이 액상화되는 것은 보일링 현상이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소단 굴착을 실시하여 소단부 흙의 중량이 바닥을 누르게 하죠. 2. 흙막이 벽체 배면의 지반을 개량하여 흙의 전단 강도를 높여야 하죠. 정답은 3번 부풀어 솟아오르는 바닥면의 토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재하중을 제거해야 하죠. 4.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죠. 연약 집안의 이상현상 중 하나인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1. 흙막이 벽의 관입 깊이를 깊게 해야 하죠. 2. 굴착면에 토사 등으로 하중을 가해야 하죠. 3. 흙막이 배면의 표토를 제거하여
토합을 경감시켜야 하죠. 정답은 4번. 주변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이죠. 물이 결빙되는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조건에서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표중수가 얼어 생성된 결빙의 크기가 계속 커져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정답은 4번. 동상현상이죠.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표중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1번. 동상현상이죠. 액상화 현상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액상화 현상은 모래층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래 입경이 가늘고 균일한 모래층 지반으로 치환하는 것은 안전대책이 될 수 없죠. 2. 입도가 불량한 재료를 입도가 양호한 재료로 치환해야 하죠. 3.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포화도를 낮추기 위해 딥웰을 사용하죠. 4. 밀도를 증가하여 한계 간극비 이하로 상대 밀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표면 장력이 흙 입자의 이동을 막고 조밀하게 다져지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과 관계 깊은 것은 정답은 3번. 벌킹은 물을 흡수하면 최적이 팽창하는 현상이죠. 물로 포화된 점토의 다지기를 하면 압축하중으로 지반이 침하하는데 이로 인하여 간극 수압이 높아져 물이 배출되면서 흙의 간극이 감소하는 현상은 정답은 2번. 안밀이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